안녕하세요. 꿈비의 책읽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우체국 아저씨 이야기는 신경숙 작가의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집에서 찾아온 글입니다. 1990년대 이후 저의 독서 목록에는 신경숙 작가님 책들이 항상 자리매김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만났던 작가님의 책 풍금이 있던 자리, 첫 페이지 첫 문단은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막 봄이 와서 여기저기 참 아름다웠습니다. 산은 푸르고 푸름 사이로 분홍 진달래가, 그 사이 또 때때로 노랑 물감을 뭉개놓은 듯 개나리가 막 섞여서는 환하디 환했습니다. 이 문단을 읽으며 봄 언덕을 이렇게 곱게 표현할 수 있다니, 첫 페이지부터 작가님 문체에 매료되고 이야기에 감동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서운 겨울이 곧 시작될 11월인데 봄 풍경을 나누다 보니 스산한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글은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우체국 아저씨의 잔잔한 이야기인데요. 아저씨를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실까요? 우체국 아저씨 이야기.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 우체국 택배에 방문 요청을 했다. 사인된 책 50권을 보내는 일이었다. 오후 3시쯤 우체국에서 아저씨가 오셨다. 책 50권이 어디 보통 무게인가. 게다가 상자가 뜯겨서 테이프로 다시 붙여야 했고 무게가 넘쳐서 나눠야 하는 등의 수고를 아저씨는 밝은 얼굴로 척척 해냈다.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우편 배달부가 오면 문간에서 포도주나 콘약을 한 잔씩 내놓는 통에 편지를 다 배달한 우편 배달부가 마을을 떠날 즈음엔 취해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술은 안 되겠어서 물 한 잔 드릴까요? 물었더니 좋지요 하셨다. 덕분에 문간에 앉아서 아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일을 즐겁게 하시네요 했더니 즐겁지요. 즐겁고 말고요. 이 일 해서 내 자식들 다 공부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일도 내년까지밖엔 못해요 하셨다. 왜요? 물으니 정년퇴임이에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모자를 벗으며 땀방울을 닦는 모습이 여간 섭섭해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자그마한 키에 짧은 머리, 싱글벙글 웃고 있는 얼굴이 동안이어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아저씨는 21살에 수안보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우편 배달부가 되었다 했다. 함께 우편 배달부가 되자고 시험을 쳤던 형벌되는 이는 떨어지고 아저씨만 합격했단다. 군대에 간 3년을 빼고는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이 일을 하며 지냈다고 했다. 이 서울에 자신의 발자국이 안 찍힌 골목은 없을 거라고도 했다. 젊은 날에는 인기도 만점이었단다. 그때 옥인동은 달동네 마을이었는데 이런 여름날 최신부라고 찍힌 그 커다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갯길을 올라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에 들어왔다 가라고 붙잡곤 했단다. 아저씨 표현에 의하면 그때는 집집마다 수도 대신 뒤 안에 옹달샘이 있어서 아저씨를 옹달샘 앞으로 데리고 가 등목을 시켜주는 할머니들도 있었고, 참외며 수박이며 자두 같은 것을 먹고 가라고 이 집 저 집서 내놓는 통에 마을을 벗어날 즈음엔 배가 이만큼 불렀다며 주소를 적어 넣던 볼펜을 쥔 채로 두 손을 배 앞으로 내밀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웃으셨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지 열심히 살았지요.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 일을 천직으로 여겼어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하신다. 내가 아저씨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니 내처 자식들 자랑도 하셨다.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 중인데 얼마간 공부를 더 해야 한단다. 당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고 싶단다. 돈을 계속 보내야 할 텐데요. 하니 그래서 내가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얼굴에 근심과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딸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고 했다. 취직이 어렵다던데 잘했네요. 했더니 학교 졸업하고 4개월 동안 취직이 안 돼서 딸의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다. 겨우 4개월 가지고 뭘요? 하니 딸애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 바깥에 나가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이력서 같은 거 접수하잖아요. 서류 접수시켜놓고 떨어지면 코가 빠져 있는 거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럽더니 다행히 잘 됐어요. 첫 월급 타서 빨간 티셔츠를 사가지고 왔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걸 입으라고 사왔는지 원. 말씀은 그리 하시면서도 입가엔 생각만 해도 딸애가 대견한지 웃음이 한박이었다. 아마도 퇴근하면 그 빨간 티셔츠만 입고 계실 것 같았다. 퇴임하면 시골에 가서 살고 싶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농사지을 땅도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내가 그럴 생각이 아니어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저씨의 꿈이 이루어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아저씨는 땅을 가져도 지난 40년간 우편물을 열심히 배달했듯이 그 땅에 뭔가를 열심히 가꾸어 나갈 것은 분명해 보였다. 세상의 변화는 잘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성실히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간 분들에 의해 변화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을 다 마시고 무거운 책을 어깨에 턱 짊어지고 문간을 나가던 아저씨가 무엇에 울린 듯 감동받은 얼굴로 서 있었다. 뭘 보고 계시나 싶어서 나도 아저씨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지난 봄에 채소 씨앗을 사러 갔던 농원에서 무록잠이 보이길래 별 생각 없이 사다가 버려진 유리그릇에 물을 채우고 담가두곤 잊었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 꽃대를 뚫고 보라색 꽃이 몇 개나 올라와 있었다. 주인의 무관심 속에서도 제 할 일을 끝낸 무록잠은 우편배달부 아저씨의 한순간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잘 들으셨는지요? 아저씨의 소박한 모습이 좀 그려지시나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도 언젠가 취직하면 첫 월급에서 뚝 떼어낸 하얀 봉투를 아버지 손에 꼭 쥐어드릴 것 같지요? 보라색 꽃을 피워낸 물옥잠을 반가워해주는 아저씨의 선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세상의 변화는 아저씨와 같은 성실한 분들이 일구어내왔다는 작가의 시선에 저도 공감합니다. 겨울로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평안한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글 찾아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